다시 그래서 고려 중기 요거부터 다시 하자. 고려 말기에 호족들이 지배하는 시기였잖아. 고려 말기까지는. 그래서 호족들이 좀 잘 나갔는데 이 지방 세력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 고려 말기 지방들을 정비한 게 현종이었죠. 거란 전쟁 2차 3차 겪고. 그래서 현종 시기에 어떤 제도도 좀 실시가 되냐면은 지방 세력 자제들을 중앙으로 포섭하려는 시도가 일부 있어요. 그래서 호족 자제들 대상으로 별도 과거 시험을 치르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건 뭐 교과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서 얘네들을 지방에 있는 애들을 중앙으로 끌어가지고 이쪽 귀족으로 만들어. 그렇게 형성된 게 몽골 귀족입니다. 이거 뭐랑 비슷하냐면은 작년에 아마 중국사 할 때 배웠을 건데 구품중정법 이런 거 해가지고 중정제였어요. 구품중정제를 시행해가지고 지방에 관리 파견한 다음에 지방 애들을 중앙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거기도 똑같이 몽골 귀족이 형성되죠. 그런 약간 비슷한 느낌이야. 그래서 지방 호족들의 너무 세력이 강하니까 얘네를 좀 중앙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관료하려는 시도가 몽골 그런 결과에 형성되는 게 몽골 귀족층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얘네가 가지는 특권이 토지 경제적으로는 뭐다? 경제적으로는 뭐라고 경제적으로는 뭐야? 고금전? 뭐랑 비교돼서? 관료전이랑 비교되는 겁니다. 관료전이랑. 관료제, 과거제랑 엮이는 게 관료전이랬죠. 과거제로 임용된 신규 관료들한테 주는 게 관료전이었잖아. 근데 여기는 고위급 관료들은 과거 시험 없이 이게 토지를 받을 수 있어. 자식한테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공전. 그리고 정치적 기반은 정치에 진출할 때 원래는 권력이 없는 애들은 뭘 해야 돼? 다 과거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몽골 귀족들은 뭐 없이? 과거 없이 음서의 특권으로 정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자겸 이런 거 대족보 얘기했죠. 이자겸 자기 뭐 이모랑 결혼하고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중첩본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하고요. 중첩본. 그리고 왕실과도 마찬가지인데 귀족들끼리도 서로 막 중첩본 하고 했어요. 중첩본. 그래서 통일신라도 마찬가지고 고려시대까지 좀 그런 거 있어요. 유전. 그렇지. 그래서 좀 근친혼이 성행했는데 뭐 합스부르크 왕과 서양의 그런 거 유명하잖아. 죽었다. 유전적 결함이 많아가지고 약간 왕조가 쇠퇴하고 뭐 그런 비판을 받기도 한대요. 일부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고 뭐 있습니다. 하여튼. 기영아 같은 거 출산할 확률이 좀 높대. 통일신라가 약간 아들내미들이 잘 많이 안 낳거든. 그러니까 출산된 애들이 많이 없었어. 그런 손이 좀 귀했습니다. 손이 귀했던 이유 중 하나가 뭐 그런 거라고 얘기를 듣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그래서 중첩본 같은 게 성행했고 마지막으로 여기 학문적으로는 어떤 게 유행했냐면은 사학이 유행했습니다. 사학. 사학과 그 사학이. 아니 그게 사사로울 사자죠. 그러니까 그 관학이라고 하거든요. 학교에서 국가에서 세운 학교, 아까 얘기했던 국자감이라든가 통일신라 국학이라든가 그런 거는 관학이고 그거 말고 사사로이 개인이 연 학교를 사립학교지. 이거는 사립대학이죠. 사립대학 지금으로 치면 이 사학이 융성하는데 융성하는 게 12개 정도 학교가 있어가지고 사학 12도라고 불렀습니다. 한국 보면 사학 12도 보이죠? 제일 유명했던 사학 그 12도 중에 대빵이 뭐냐면 최충의 구제학당이라는 학교가 있어요. 이 쟤는 과목이에요. 과목 9개 과목을 가르쳤다고. 그래서 강좌를 열었는데 그 강좌가 9개고 무슨 뭐 논어라든가 뭐 맹자라든가 이런 책들 막 이런 거 가르치면서 열은 강좌가 9개라서 구제학당이라고 불렀고 최충이 뭐 했냐면은 지공거라고 하는데 알 필요 없어요. 지공거 과거 시험 출제위원장이야. 근데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과거 시험 출제위원장이 지금으로 따지면 교육부 장관이죠. 수능 출제위원장이 진짜요? 그렇죠. 과거 시험 출제위원장이니까. 수능 출제위원이 이제 은퇴하고 자기 개인 사립학원을 연 거죠. 그래서 여기가 막 과거 시험 붙으려면 여기 와서 공부하는 게 유리할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여기 와서 공부한 사람들이 대충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 과거 시험 출제위원장 할 정도면은 원래 거기 있던 귀족 계층, 관료 계층이랑 커넥션이 되게 긴밀했겠죠. 잘난 사람이니까 여기까지 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이 최충 금이 뭐 최충 선생님 밑에서 공부했어? 그러면 약간 알죠 사람들이 다 아니까 물론 이제 글을 잘 쓰고 뭐 학문이 뛰어나고 막 그래서 뽑는 경우도 있지만 구제학당 출신이에 그러면 좀 뽑아주기도 했다고 이해가니?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교육과정은 아닌데 뭐 예종 인종 시기에 관악지능책 같은 게 나오기도 해요. 도서관 같은 거 설치하고 책 같은 거 뭐 넣고 관악에 뭐 그 장학금 같은 거 제도 같은 거 실시합니다. 국장감에서 그런 게 있고 여튼 이 채충을 구제학당을 비롯해가지고 이런 학교들이 몇 개가 있었다? 개경에만 12개가 있었습니다. 개경 주변에 저 유명한 이제 사학 시비도 괜찮죠? 그럼 이제 얘네들이 다시 과거 관료로 올라가가지고 걔네가 나중에 또 성장해서 출제위원이 되고 그럼 출제위원들이 또 나와가지고 학교 차리고 걔네 밑에서 공부하는 애들이 또 관료가 되고 이러면서 계속 학문적으로도 카르텔이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문벌 귀족이잖아. 문벌 귀족. 62번에 적으세요. 구제학당입니다. 구제학당. 쟤는 과목 이름을 했어. 강좌 이름이 제라고 합니다. 쭉 오른쪽으로 가서 60 아래쪽으로 가네. 아래쪽. 자 여진정벌 봅니다. 여진정벌. 숙종 때 이제 문벌 귀족 사회가 막 성장하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일단은 공문전은 세습 때잖아. 음서도 세습 때죠. 네. 저번에 한번 설명했겠지만 그 조선도 그렇고 고려도 그렇고 아니 모든 나라들이 국가가 규모가 커지고 커질수록 정부 크기가 커져요. 공무원 많이 뽑아야 돼. 이해가지? 당연하겠죠 이거는. 국가 체제가 정비될수록 행정 규모가 커지고 공무원 뽑는 숫자가 많은데 뭐가 문제냐면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 전시과도 잘 회수가 안 됐어요 일단. 전시과는 죽거나 퇴직하면 반납하는 게 원칙이거든. 네. 근데 전시과도 반납이 좀 잘 안 되고 공음전은 계속 물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5품 이상 관료를 계속 늘어날 거고 그러면 걔네들이 따로따로 계속 물려줄 거고 플러스 새로 관리도 계속 뽑아야 되잖아. 그거 전시과 곡식도 받잖아요. 그렇지. 전지와 시지를 곡식도 반납해요? 아니 곡식은 내가 가지는 거고 매년 그냥 그 수조권을 반납하는 거지. 수조권을 받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다시 국가에 돌려주고 그 수조권이 다른 원래 신임 관료한테 가야 돼. 근데 잘 회수가 일단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 나오는데 전시과 제도가 3번 고쳐집니다. 시정전시과, 개정전시과, 경전전시과 막 그렇게 있어. 공무원 평생 밥 먹고 사는 진짜 없는 거 아니에요? 땅도 있고 맨날 보시고 관료가 되면 그렇죠. 관료가 되면 조선시대는 근데 그렇게 좀 조선이란 나라 자체가 세금을 좀 적게 걷는 게 미덕이라고 여겨가지고 관료들이 엄청 풍족하진 않았대요.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부패로 좀 쉽게 빠지는 편이기도 하고 조선시대. 그래서 그런 거에 안 흔들리는 사람들이 청백리로 존경받고 그랬답니다. 여튼 그래서 고려 사회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국가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땅이 부족해지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벌 귀족 사회는 늘어나는데 문벌 귀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줄 땅이 부족한 게 문제라고. 그래서 땅을 좀 안 뺏기려고 사실 중첩봉 같은 거 내 권력을 더 강화해야 되니까 새로 들어온 애들을 막아야 되니까 중첩봉 같은 걸 강화하는 식으로 대응을 한 것도 있지. 그래서 결론은 땅이 부족한 게 문제이기 때문에 뭘 하려고 했냐면 땅을 늘리려고 했어. 그거를 고려 정부 차원에서 한 게 여진정벌입니다. 마침 이제 저쪽에서 북쪽에서 어디 한번 터지고 돌아왔거든요. 국경 지방에서 전투가 좀 있었는데 산발적으로 고려 정부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여진족이랑 싸우다가 얻어 터졌대. 그래서 이걸 기회다 싶어가지고 여진족 땅을 정벌하고 여기를 새롭게 전시가로 나눠줄 토지로 삼으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논의 결과 여진 정벌을 위한 부대가 편성이 되는 거지. 그 부대 이름이 뭐다? 별무반이라고 예전에 했었다 저번에. 별무반. 여진과 싸우는 군대 이름 별무반. 몽골이랑 싸웠던 끝까지 싸웠던 군대 이름 상대초. 별무반은 누가 만들었니? 어떤 장군 이름? 윤관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적습니다. 63번에 별무반. 별무반은 윤관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요. 윤관 장군이 별무반을 만들고
이제 여진 정벌까지 윤관이 합니다. 동북 구성 쌓은 것도 윤관이 하고 다 윤관이 해. 아래 왼쪽 봅니다. 왼쪽. 자, 숙종 시기에 여진 정벌을 한 거는 윤관이고요. 그리고 밑에 고종 시기에 몽골 항쟁한 거는 무슨 부대라고 할까? 64번 3벌. 그림 그리지 말고 이씨. 몽골 항쟁한 부대 적으세요. 삼별초라고 합니다. 삼별초. 이 별무반이나 삼별초에 나오는 둘 다 이 별자가 별도로 뽑았다는 얘기야. 삼별초는 별도로 뽑은 부대. 뽑을 초자를 써서. 별무반은 별도로 편성한 부대.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진 특수군이라는 얘기야. 정규군이 아니고. 정규군 뭐였는데 아까 고려 정규군 뭐였어? 고려 중앙군은 뭐고? 2군 6위가 중앙군이고 지방군 뭐고? 주영군 주진군이고. 그거는 정규군이고 특별한 목적 여진 정벌을 목적으로 별무반을 만든 거죠. 보자. 그래서 전쟁 이름이 뭐라고? 아까 그 부대 이름이 뭐라고? 여진 정벌을 별무반 누가 만들었다고요? 윤관 장군이 만들었고. 문관입니다. 문관. 고려에는 뭐가 없다? 과거 시험이 문과가 없다. 그래서 다 문관 출신입니다. 을지문어도 문관이에요. 다. 문과, 승과, 작과. 작과가 있지. 조선시대는 반대입니다. 문과가 있고 승과가 없겠지 거기는. 자, 몽골 항쟁을 위한 64번 뭐라고? 몽골 항쟁을 하던 부대가 이름이 삼별초는 무신직관계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자 이거 저번에 했지. 자 거란하고 싸우면서 쌓은 성이 있다. 어떤 지역? 거란이랑 싸우면서 획득한 지역 및 성. 거란. 계란. 뭔 계란이야? 왜 여자가 계란 뭐였지? 여진, 거란. 여진은 금나라. 한 번 더 합시다. 자, 고려 시기에 11세기, 12세기, 13세기 초, 다 초입니다. 11, 12, 13세기 초에 이민족하고 다 싸웠죠. 처음에 싸운 게 거란. 거란이랑 싸웠고, 다음에 여진. 여진이랑 싸웠고, 그 다음에 금. 몽골이다. 몽골. 몽골. 거란은 무슨 나라? 그 요나라. 요나라. 금나라. 여진이 금나라. 원나라. 원나라였죠. 오. 원숭이는 몽키. 여자들은 뭘 좋아해? 여자들은 뭘 좋아해? 금 좋아해. 금 좋아해. 계란은 뭐? 계란 요리. 기억나죠? 그래서 거란이랑 싸웠을 때 획득한 지역이 있다. 어느 지역이야? 강릉. 강동육주. 누가 획득했어? 강감찬. 뭔 강압적이 있어. 유람선. 다시! 거란 1, 2, 3차. 거란이랑 싸울 때 1, 2, 3차 싸웠지. 1차 때 누구? 양규. 뭐? 양규 2대인데. 서희? 서희가 어디를? 서희가 강동육주. 강동육주를 차지한 거죠. 강동육주. 2차 때 홍화. 홍화. 중화진 전투를 누가 했는데? 양규. 양규 장군이 했고. 3차 때 강감찬이 기주대. 때 강감찬이 기주대첩을 했죠. 강감찬. 맞냐? 기주대첩까지 외우시고. 그래서 서희 시기에 강동육주 차지한 거 1번, 2번 어디야? 뭐? 규빈아, 강동육주 차지한 거 1번이야, 2번이야? 강동육주. 1번. 2번입니다. 1번이야. 뭐? 동이라고 동쪽하면 안 된다 그랬지. 여기는 뭔데? 그 압록강 기준 구성이야. 동쪽이라. 그치, 압록강 기준 동쪽이기 때문에 여기 기준인데 여기 기준 동쪽에서 강동이고요. 강동. 압록강 동쪽에서 강동육주. 대박. 그리고 여진 정벌하고 얻은 지역이 여기다. 여진 정벌. 여진 정벌 누가 했다고? 여진정벌은 아까 방금 전에 했잖아. 여진 정벌 부대 별. 무반 무반. 어느 장군이 장군. 윤관이 별무가 만들어서 여기 차지한 거 여기 네. 동북구성 이쪽 지역 함경도 지역이죠. 함경도 지역에 있는 여진족구 쫓아내고 그쪽 지역에 성을 설치한 게 동북구성이다. 성 헷갈리면 안 돼요. 동북구성만 딱 이렇게 있으면 애들이 안 헷갈려. 왜 동북구성을 써놓고 여기를 하면 애들이 안 헷갈리는데 여기를 딱 이렇게 지어놓고 1번을 안 주고 여기를 강동육주로 하잖아. 그렇게 하면 애들이 다 헷갈려해. 왜냐면 동이랑 동쪽 같으니까 강동육주가 서쪽에 있습니다. 강동육주는 한반도 기준으로는. 자, 그래서 65번에 동북구성 축조 반환이라고 했습니다. 동북구성 축조 반환. 동북구성.
그래서 윤관을 만든 거니까 알 필요 없는데 윤관을 만든 거는 숙종대고요. 그 다음 왕이 예종대 아들내미인데 예종이 아 얘가 그 이자겸. 이자겸. 얘 이자겸이 외할아버지이자. 아니 얘가 첫째 딸이랑 결혼한 왕이고 아들내미인 인종이 이제 이모랑 결혼한 왕이에요. 아 그래. 예종 시기에 이제 여진 정벌 하고 나서 여진 정벌 및 뭘 쌓는다고 아까? 뭘 쌓는다고 여진 정벌 하고? 그 뭐예요? 강동육. 아니씨 강동유주는 서희 때 거란이랑 네. 여진 정벌이잖아. 뭘 쌓는다고 여기는? 별무반. 동북구성을 쌓는다고. 아. 동북구성을 쌓는 게 이제 별무반이 여진 정벌하고 동북구성을 쌓는 거죠. 적으세요. 동북구성. 안국보다. 65번이 동북구성입니다. 근데 동북구성을 쌓았는데 최초에 여기 이제 환경도시니까 산이 많겠지. 이 동북구성을 쌓을 때 최초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곡이 이렇게 산이 있으면 계곡 사이에 이렇게 성을 9개를 쌓았대요. 쌤 근데 예종이 그러면 동북구성 있어요. 그치 예종 때 쌓은 거지. 그러니까 숙종 때 부대는 숙종 때 만들고요. 이걸 왕대사로 묻진 않아. 왕대사를 묻진 않는데 하여튼 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숙종 때 별무관을 만들고 예종 때 여진정벌 및 동북구성 축조를 한 거죠. 근데 이 동북구성이 원래는 목적은 만들 때 요런 느낌으로 구성이 됐대. 동북구성을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항명도 지방이니까 산이 많겠지. 규빈아 앞을 보고 있어. 산이 많을 거 아니야. 산이 많으니까 300 사이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어차피 밖은 다 이제 지형이 높고 그러니까 애들이 근데 막 저가 실패하지 않아. 그치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한 이유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산맥 이렇게 사이에 해놓으면은 애들이 쳐들어올 때 차례 깨고 와야 되잖아. 그러면은 관문을 9개를 넘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9개나 만들어 놓으면 그냥 내가 산 넘었어요. 그치 산 넘었습니다. 산 넘어가지고 오히려 어디서 쳐들어올지 몰라가지고 막 위협받고 그런 느낌으로 돼버렸어. 이해가지? 네. 그래서 원래는 여기 깨고 그러면 여기서 지원하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막 쳐들어오니까 여기 고립되고 여기 고립되고 그래가지고 유지를 하기가 좀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반환해요. 2년 만에 금방 반환하는 거지. 여진족이 그리고 여기 원래 걔네들 살고 있던 터전이었잖아. 네. 거기다 성 쌓아놓고 그러니까 경제활동하기도 힘들고 사냥하기도 힘들고 뭐 물건 거래하기도 힘들고 농사 짓기도 힘들고 하니까 돌려달라고 사정을 했었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뭐 조공 바치고 앞으로 함부로 안 깝치겠다. 애초에 별무만 만들어진 게 여진족이랑 싸우다가 만들어진 거였죠. 좀 얻어 터지고 왔댔잖아.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복종하고 절대로 깝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조를 받고 동북구성을 다시 돌려줍니다. 괜찮니? 네. 그래서 반환 시기까지 둘 다 예종 때예요. 축조 반환이라고 돼 있죠. 65번 동북구성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땅을 넓히는 시도였지. 여진정벌은. 그랬잖아. 아까 공음점 막 이런 거 세습되고 그래서 땅이 부족했댔잖아. 줄 땅이. 네. 그래서 땅을 원래 넓히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성공해서 실패했어. 아니 실패했잖아. 동북구성 반환했다니까. 집중해 이 친구들아. 사람이 됩시다. 말이 말고 새 명으로 부를 때까지. 그래서 그 전까지 말이에요. 세 마리. 내가 지금 예비 두 중일들 말입니다. 예비 중일들 요새 말이. 차마 새끼들 막 약간 동물 새끼들 키우는 느낌이거든. 학생은 저희 뭐 단세포 생물이라고 부르시는데. 많이 성장했네. 동물 정도면. 영어쌤은 작것들이요. 레알. 그래서 사람이 될 때까지 약간 그러니까 여기 학생들이 제일학원 한정 인권이 없어요. 아니 이건 삭제. 근데 고1만 들어가도 내가 고1만 오프 더 레코드긴 한데 고1만 들어가도 내가 금쪽이 키우는 느낌으로 들어가거든요. 오은영 선생님이라는 마음으로 들어가는데 고2, 3들 정도면 애들이 이제 어느 정도 지들이 급해가지고 공부를 한단 말이야. 나는 강사다. 고2, 3들은 지가 급해가지고 신청하고 하니까 강의 열어달라고 해. 강제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 들어갈 때는 이제 지식 전달자가 돼서 이제 들어가는 거고. 오. 그러니까 지금 사람식을 못 맞이해요. 말이 네, 예비 고1만 돼도 약간 금쪽이 키우는 느낌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적것이랑 마리는 약간 진짜 적것과 마리가 맞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학생 단세포 생물들아 정신 좀 차려 이런. 이건 사람도 아니고 생물도 아니고 무생물. 무생. 그래서 내가 중딩들 들어갈 때는 그냥 강형욱이다. 나는 강형욱이다.
금쪽이를 넣어서 애완건들, 약간 반려동물들 말 잘 듣게 조련하는 느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곰이 하나 꼈는데. 사람이 됩시다. 사람이 좀 난 마늘만 먹어. 다시 돌아간다. 65번에 아까 뭐라고? 여진정거라고 무슨 성을 쌓았다고? 동북 구성. 동국 구성을 쌓아가지고 축조 방안. 축조 및 반환까지 해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땅을 넓히는 게 실패했죠. 그래서 원래 몽골 귀족들끼리 서로 이권 다툼이 되게 치열했는데 여진정걸 하면 해결될 거야, 여진정걸 하면 해결될 거야 하면서 억누르고 있었다고 잠깐. 네. 실패했잖아. 그래서 이게 억누르던 게 펑 곧발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누가 가장 이권을 많이 가지고 있었냐면 당연히 이자겸입니다. 그 족보 고인 거 설명했죠. 다시 설명 안 할게요. 네. 그래서 막 왕에게 딸을 2번 시집 보낼 정도면 그때 당시 권력의 정점이었단 말이야. 제일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제일 많은 땅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린 인종이 자기 장인 어른 겸 외할아버지이긴 한데 되게 위협을 느껴요. 이 세력들을 어떻게 안 하면은 내가 제대로 왕 행세를 하기 힘들겠다. 그리고 신진 세력들이 당연히 불만이 많겠지. 근데 관직에 진출했는데 다 권력을 누구만 가지고 있어? 몽골 귀족만 가지고 있잖아. 특히나 그 중에 정점이 이자겸이 거의 대부분의 권력을 독점하고 있잖아. 신진 관료 입장에서 야 내가 정치하려고 관직에 왔는데 맨날 막 눈치나 봐야 되고 말단 행정직을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당연히 불만이 있을 거라서 인종이랑 얘네가 신진 세력들이 결합하는 겁니다. 오케이? 인종 시기에 이자겸에 나는 묘총에 나는 이런 거 다 일어나거든. 네. 무신정부는 조금 이후긴 한데 그래서 인종이 이 몽골 귀족 세력 벗어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기울인 왕입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신진 세력들 뭐 인종 중에 한안인 뭐 이런 세력들이 있어. 신진 세력 과거로 들어온 애들 얘네들이랑 결탁해가지고 이제 사실은 먼저 이자겸을 치려고 했어요. 이자겸 선빵을 때리려다가 이자겸이 그거 보고 자기네 가지고 있던 사병 세력들 다 끌고 와가지고 오히려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장악합니다. 인종은 어디 이게 저기 뭐 유폐돼 있고 갇혀 있고 막 그러고 이자겸이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딱 그 시점에 이자겸이 딱 1년 집권하거든. 그 1년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 뭔 일이 일어났냐면 여진족이 금나라를 건국하고 대가리가 좀 커졌어요. 대가리가 좀 커져가지고 고려에다가 너 내가 임금 나라 할 테니까 너가 신하 나라 해라고 사대를 요구했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건 뭐 의견이 좀 갈리긴 한데 나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편이야. 근데 어떻게 보면 잘한 걸 수도 있죠. 그때 당시 금나라가 뭐 권력이 너무 뭐 세 보였으면은 전쟁하다가 고려가 멸망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그 전까지 뭘 했냐면은 조선 시기는 이게 할 수가 없는 게 조선 시기는 여기가 다 통일국가야. 조선 시대는 명나라, 청나라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계속 신하나라입니다. 우리가 조공국이야. 근데 고려 시대까지는 북방의 유목민족이랑 한족 국가가 나눠져 있었단 말이야. 근데 거란 전쟁 시기까지는 전쟁 막 벌이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중간에서 균형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동북아 균형자 역할이라 그래. 보기 좋게 포장해가지고. 근데 금나라에 4대 하면서 이게 많이 무너진 거지. 오케이? 그래서 송나라가 이제 원래는 송나라 수도가 베이징이었는데 아니다. 송나라 수도는 장안 아니면 낙양입니다. 송나라 수도. 장안 아니에요? 장안이었을 것 같다. 낙양인 것 같은데 좀 잘 나가는 시기면 낙양이거든. 장안은 좀 방어에 유리한 지역이라서 처음 나라 만들면 장안이고. 장안은 나라면 잘 나가지 않았어? 장안도 저희 양대 수도 중 하나입니다. 별명이 서경 동경이야. 그래서 둘 중 하나인데 여튼 여기 수도를 하고 있다가 금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북쪽에 송나라가 멸망하지. 그래서 남송으로 이어지는 그 시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사대를 안 받아들였으면 이걸 못했을 거야. 사대를 받아들이니까 이제 송나라 쳐가지고 송나라가 이제 반띵 나는 거죠. 이해가니? 근데 그때 이후로는 고려가 약간 세력이 위축돼요. 당연히 너무 위쪽이 세지는 한쪽이 세지니까 고려가 이전만큼 발언권을 못 얻는 거지. 근데 뭐 만약에 계속 개겼다가 진짜 멸망할 수도 있었으니까 뭐 이자겸이 잘한 건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여튼 그래서 66번부터 이자겸 플러스 척준경. 척준경은 그때 당시 그 여진 정벌 시기에 활약했던 장수 이름이야. 그러니까 고려의 소드 마스터입니다. 별명이. 무력으로는 진짜 키왕짱이었던 사람이라 가지고 요 사람이랑 사돈 관계였어. 알레미 결혼시켜가지고 이 척준경 세력을 등에 업고 이제 이자겸의 난도 성공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척준경을 살 옆에서 꼬드긴 거지 인종을.
너 이대로 가면은 쿠데타 막 가담한 사람이라 가지고 그리고 궁궐을 불태웠었거든요. 적중경이가 난 일으킨다고. 그래서 이거 궁궐을 불태운 거 대역죄인인데 원래는 이제 엄청 엄하게 다스려야 되는데 지금 내 편 들어줘가지고 이자겸을 이제 축출하면은 죄를 묻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척준경이 회유가 돼요. 그리고 척준경이랑 사돈관계인데 이자겸이가 하인들끼리 약간 트러블이 있었대. 척준경 하인이 뭐 이자겸 하인한테 막 무시당하고 뭐 이런 게 약간 둘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던 거를 암시하는 걸로 봐요. 그래가지고 여튼 척준경이 돌아서면서 이자겸의 난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 근데 요거 있을 때 67번에 이자겸이 집권하고 있던 시기에 뭔 일이 있었냐? 금나라가 사대하라 그래서 이자겸이 사대를 했습니다. 오케이? 67번 금사대. 금사대. 유목민족들이 보통은 부족 단위로 있거든요. 부족 단위로. 그래서 개별 부족으로는 그렇게까지 엄청 큰 위협이 되지는 않아. 근데 가끔씩 이제 부족 단위에서 좀 레어하게 영웅이 나타나는 거죠. 이 부족들을 다 통합하는. 그러면 이 영웅이 등장해가지고 부족들을 다 뭉치잖아. 그래서 국가 단위가 되면은 유목민족이 되게 힘이 세요. 네. 전투력, 이 기병으로 올 기병으로 이루어졌잖아. 그냥 국가 자체가 그냥 전부 다 전투 병력이라. 농경사에서 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금나라를 딱 세우는 순간 고려보다 이제 군사력에서는 훨씬 앞서니까 4대 해. 그러니까 네 4대 할게요. 그래서 4대 한 거죠. 근데 당연히 고려도 자존심이 있지. 이자겸은 오케이 4대 할게라고 했는데 반대하는 세력들이 당연히 있겠지. 그러겠죠. 우리가 거란이랑 싸워가지고 이긴 민족인데 맞죠? 거란이 계속 조공받쳐 했는데 끝까지 안 개겨가지고 3차까지 전쟁 벌였던 민족이잖아. 근데 금나라가 냉큼 4대 하라고 좀 싸워보지도 않고 4대를 해? 라는 불만 세력이 있을 수 있다. 당연하죠. 그래서 이자겸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세력이 어떻게 나눠졌냐면 김부식이라고 저번에 설명한 거 기억나니? 네. 김부식. 자, 개경파 귀족입니다. 개경파 귀족. 개경에 김부식 세력이 이자겸 세력을 대신해가지고 집권 세력이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김부식 세력이 권력이 또 너무 강해지는 거지. 그래서 인족이 또 누구를 이번에 끌어들이냐면 아까는 그 한 안 힘든 신진 세력이라 그래. 그래가지고 그거 끌어들여서 이자겸을 견제하려 그랬는데 이자겸이 난으로 실패한 거지. 그리고 이제 김부식 세력이 이자겸 다음으로 집권하니까 얘네를 견제하려고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서경파 세력을 끌어들입니다. 서경이 어디가 서경이에요? 어디가 서경이야? 서경! 서쪽. 그래 서쪽에 있는 수도인데 그 장안이 원래 중국으로 치면 낙양은 동경. 장안이 그거. 장안이 요쪽 서쪽에 있는 거. 근데 그건 중국이고 우리나라 서경은 어디가 서경이었다 고려시대. 평양. 평양이 서경이죠. 그렇지. 와. 평양이 어디 수도였는데? 소금. 평양 고구려 수도였죠. 그리고 태조가 왜 장수. 장수한테 평양 수도였잖아. 그리고 왜 태조 왕건이 왜 평양을 서경으로 삼았어? 뭐의 근거지로? 북진 정책 근거지로 평양을 서경으로 삼았었잖아요. 북진 정책 하면서 나왔다 평양 서경이. 네. 맞죠? 그래서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고 북진 정책 해야 된다고 이 4대 정책에 가장 불만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이쪽 계열이에요. 괜찮니? 김부식 세력은 이제 이자겸 세력을 개성해가지고 그냥 체제 안정이 중요하다. 금나라의 4대해도 된다 이런 입장이었고. 그래서 이 김부식 세력을 집중하고 마지막 시간인데. 그래서 김부식 세력을 계승해가지고 이자겸 세력을 계승해서 김부식이 계속 4대 하자는 입장이니까 요 세력을 견제한다고 금나라 정벌을 주장하는 세력을 끌어들이는데 걔네가 서경파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묘청이라든가 정지상이라든가 이런 인물들이야. 묘청, 정지상. 괜찮니? 네. 그래서 얘네를 등용해가지고 관리를 좀 고위 관료로 막 활용을 하면서 뭐까지 추진하려면 실제로 평양으로 천도를 시도했었습니다. 네. 평양으로 천도를 하려고 했어. 근데 그 책임자들이 얘네들이었어. 근데 개경파가 워낙 반대가 심하기도 하고 약간 좀 불길한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 뭐 평양에 나눔래가 떨어지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불길한 징종이랑 막 이렇게 점쳐보니까 별로 안 좋다 그러고 해가지고 저절됐어. 그러니까 시도하다가 저절된 거지. 괜찮지? 네. 그래서 묘청이가 하려고 그랬는데 왜 안 해? 이러면서 난을 일으키는 거예요.
서경에다 나라를 세워요. 대위라고 하고 연호도 있습니다. 연호도 천계라고. 그래서 대위국을 세우고 천계라는 연호까지 잡고 연호를 세웠다는 거는 내가 황제국이란 얘기야. 누구한테 사대 안 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따라오고 있니 지금? 네. 얘가 묘청이가 서경천도 하려다가 개경파 반대로 실패했다고 가미나. 네. 그래서 서경천도를 원래 하려고 했는데 자기네 고향이잖아요. 근데 묘청 고향이 서경이거든요. 그래서 서경천도 실패하고 에이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킨다고. 그게 묘청의 난입니다. 그래서 서경에서 나라를 세우고 자기 나라를 세우고 나라 이름도 대위라고 새로 바꾸고요. 연호까지 세워. 연호를 세운다는 거는 우리가 뭐란 얘기야? 연호는 어디서만 씁니까? 천자국만 써요. 황제국만 연호를 쓴다고. 그럼 더 이상 이제 우린 뭐가 아니라고. 제후국이 아니라고. 신하국이 아니라고. 금나라에 사대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니? 네. 이게 묘청의 난입니다. 서경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서경 천도 운동 혹은 서경 뭐 난, 묘청의 난 이렇게 부른다. 자, 서경파인 묘청 정지상을 등용 및 어디로 천도 시도? 68. 어디로 천도를 시도했다? 서경 천도 시도합니다. 당연히 금나라에 사대하는 거에 대한 불만을 개친 애들이 있었겠지. 걔네 등용해가지고 개경파 옥루를 하다가 옥루려고 이제 서경 천도를 시도한 건 68 서경 천도 시도. 적으세요. 68번 68번 뒤에 적으면 좀 나와라. 답이 있는데 서경 천도 시도 물어봐도 모르면서 68번에 이 도식화돼 있잖아. 이 화살표 보고 왜 이게 이렇게 돼 있는지를 연결시킬 수 알아야 된다고. 68번에 보세요. 서경파 등용 및 어디로 뭐 무슨 뭘 시도했다? 서경파를 등용해가지고 서경 천도를 시도한 겁니다. 평양으로 수도로 옮기려고 했다고. 근데 밑에 보면 68번에 서경 천도 적고 68번 서경 천도 적고 빨리 적어! 빨리 적어. 라고 하면 안 되겠지? 네네네. 잠깐만. 예. 적어. 네네. 영상 찍고 있네요? 예. 어이구. 괜찮 뭐 할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영양. 그래서 다시 봅니다. 야, 뭐? 개경파 반발로 좌절됐다. 서경천도 운동이. 적으세요. 그래서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이걸 누가 진압했겠니 그럼? 반대편에서 진압했겠죠? 누가 진압했겠니? 정사. 개경파 누가 대빵이라고? 개경파 대빵. 김부식이가. 69번에 김부식 적습니다. 김부식 진압으로 서경천도 운동은 실패했어요. 아니, 그거 궁금해서 지금 수업 중간에 소리 지르면서 나중에 하고 끝나고. 자, 이 서경에서 반란 일으킬 때 비누마. 묘청의 난이 뭘 정벌을 주장했냐면 어디 정벌 주장했겠니? 어느 나라? 금나라 정벌. 그래서 70번에 금 정벌을 주장하고 금정벌 70번 금정벌. 그다음에 칭제권원 뜻이 뭐야? 칭제권원 저번에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불렀다. 뭘 오, 제가 황제인가? 그지? 건원이 건설할 때 그 건자. 원나라. 원나라야. 원호래지 원호. 연호를 원호라고도 부르는데 연호를 세우고 황제를 칭한다는 얘기야. 언제 한 번 나왔어? 고려시대에. 고려시대 칭제권원 얘기가 앞에 한번 나왔긴 나왔다. 언제? 광종 때 연호가 뭐였는데? 광덕병풍. 광덕준풍. 그것처럼 여기도 천계라는 연호를 썼습니다. 국호는 71번의 대위. 이거 너네 교과 비상에서 아마 나왔을 거다. 비상 교과에 이 표현이 나와가지고 다 적어 넣었다. 국호는 대위. 적었네. 국호는 대위. 연호는 뭐? 천계. 하늘을 연다는 뜻이죠. 천계. 국호 대위 연호 천계를 주장하면서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요거 이후에 뭐 하냐면 김부식이가 73번에 김부식이가 삼국사기가 걸쳤습니다. 김부식 삼국사기가 서경천도 진압 후야. 그냥 뭐 그렇게 꼭 연관되는 건 아닌데 이전에 내가 삼국시대 할 때 역사서는 언제 적는다고?
전성기 때 나 개쩔어 할 때 적는댔죠. 나 개쩔어 할 때 김부식이가 이제 서경촌도운동 진압하고 나서 나 개쩔어 하면서 그냥 삼국사기를 짓는다는 느낌으로 암기를 하세요. 김부식이가 지금 역사서입니다. 나중에 문화파트에서 한 번 더 나올 거야. 일연의 삼국유사랑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우리나라의 2대 역사서다. 삼국시대에 관련해서 딱 2개밖에 없거든. 그러고 나서 자 몽골귀족 보수화. 그러니까 얘네가 한 번 더 진압한 거죠. 이긴 거예요. 김부식이가. 김부식이가 묘청의 난을 진압했다며. 맞죠? 묘청의 난을 진압했기 때문에 김부식 세력이 개경파 세력이 보수화돼요. 그러니까 점점 더 굳건해지고 강건해지고 안정되고 변화를 싫어한다고. 진보 개혁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세력이 된다고. 김부식 세력이. 괜찮죠? 그래서 개경파 세력이 밑에 보면은 쭉 그 김부식 삼국사기 편찬 밑에 보면 몽골귀족 보수화 vs 보이지? 인종의 군부 세력 육성입니다. 자, 세 번째인데 이게 사실 처음에는 이자겸 견제하려고 신진 세력 끌어들였겠지. 두 번째, 그다음에 그 김부식 견제하려고 이자겸이랑 끝나고 나서 누구를 끌어들인 거야? 서경 세력 끌어들인 거죠. 근데 서경 세력 끌어들였는데 실패했잖아. 네. 그래서 개경파 세력을 견제하려고 이번에는 누구를 끌어들이려면 군부 세력을 끌어들여요. 군인들. 좀 무인들이 원래는 고려에는 무과가 없죠. 무과가 없어가지고 되게 무시받고 천대받고 있었다고. 아예 저네들 힘이나 쓸 줄 알고 무식한 것들 이런 취급을 받고 있었는데 이전에도 무시당하고 지금도 무시당하는데 인종 시기에 피크까지는 아니고 인종 시기에 얘네를 좀 높은 장군 직책에 올려요. 몇 명을 집어가지고. 그러니까 걔네 측근으로 활용합니다. 아마 뭐 인종 입장에서는 걔네를 뭐 친위 권력으로 좀 쓰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 수염 막 불태우고 이런 거 있지. 수염 불태우고. 그 들어봤죠? 김부식 아들내미가 김돈중이라는 사람이야. 김돈중이가 그 정중부인데 최초에 나오는 정중부 수염을 불태웠거든. 그래서 자기 수염을요? 정중부 수염.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 지금 요새는 수염을 안 기르니까 별 그게 없는데 오늘날 따지면 헤어스타일 눈썹이랑 뭐 헤어스타일 비슷한 거야. 머리를 불태운 거죠. 대머리가 된 거죠. 수염이 불탔으면. 이거는 굉장히 그때 당시 사람들로서 엄청난 그 인격 모독이거든. 근데 장난으로 술 마시다가 막 불태우고 막 이러면 엄청 빡치겠죠. 찾아가가지고 맴매를 이렇게 힘이 세잖아요. 무인들이니까 맴매하고 이랬는데 그 자기 아들내미가 남의 수염 불태우다가 약간 그 폭행 당했단 말이야. 찾아가지고 폭행했습니다. 근데 당대 권력자의 아들이죠. 김부식 아들내미거든. 김돈중이가. 네. 그래가지고 김부식이 막 노발대발해가지고 막 처벌하려 그랬는데 인종이 살짝 이렇게 뒷문 열어주고 길 터주고 살짝 몰래 처벌하라는 걸 말리지 못하고 그냥 길 터주고 도망가라고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 이런 식으로 좀 무신들을 아끼고 그때 당시에 원래 천대받는 애들인데 좀 측근해주고 권력을 주었던 정황들이 보여서 아마 이 세력들을 견제하려고 이번에는 무인 세력을 끌어들인 게 아닌가라고 추측 중이야. 괜찮지? 근데 이제 권력을 좀 준 거지 얘네들한테. 권력을 줬기 때문에 예전에는 무신들 똑같이 무시했을 텐데. 근데 아마 무시하는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는 거고 문벌 귀족이 커지니까. 그리고 이제 무신들한테 어느 정도 권력이 가니까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들고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74번에 보현원 사건이라고 적으세요. 보현원이라는 단어가 보현원 사건. 제시문에 보여서 보현원이라고 그 약간 별장 같은 데인데 별장 같은 데서 막 왕들이랑 귀족들 모여가지고 막 그 축하 행사 같은 거 하다가 그거 이제 계기로 무인들이 다 모였을 때 다 같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문신들 목을 친 사건들입니다. 보현원 사건을 계기로 무신 정변이 일어났다. 이게 키워드로 가끔씩 제시문에 나오길래 요거를 구멍을 뚫어놨어. 정중부 등이 빨리 갔다 오세요. 정중부 등이 의종을 폐위한 사건 74번 보현원 사건. 이거를 75번 뭐라고 한다? 75번에 무신정변이라고 합니다. 무신정변. 끝. 그다음 끝이다. 여기까지만 하고 뒤에는 잠깐 앞에 거 복습합시다. 뒤에 나가기는 좀 진도가 너무